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긴급 속보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속보는 검찰 정경심 6차 소환 조사 중 구속영장 임박입니다. 정경심의 남편 조국이 35일을 버티다 결국은 사퇴를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빼기 정경심의 입장에서는 없어진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 지켜볼 일입니다. 그동안 정경심은 남편 조국을 빙자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권력기관인 검찰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소환조사를 받다가 뛰쳐나가지를 않나. 등등 아프다고 해서 또 조사를 중단시키지 않나.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백도 대통령 영부인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제 멋대로 정경심의 면모를 내로남불 조국의 아내답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차, 5차 소환조사 결과가 아직 언론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경심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혹시라도 노트북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한국투자증권인가요? 영등포 지점의 김경록 이 차장이 어디하고 유시민 유튜브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편집해가지고 한 20분만 내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풀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 거 보니까 사실 그동안 아마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테지만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경록의 입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거미줄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이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경록으로부터 켄싱턴 호텔에서 이 노트북을 건네받은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거만 봐도 이 미국은 철저하게 증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정황 증거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노트북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 간단치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트북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애지중지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고 해가지고 이 조국의 그 어머니죠. 그러니까 조국의 어머니 박정숙인가요? 조국의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보관을 하다가 또 박정숙도 조건희 그렇죠. 조건희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일부 직전이었잖아요. 어쨌건 추가 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그리 되면은 조국의 어머니인 박정숙도 검찰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것을 검찰이 다 찾아냈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노트북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정경심이 중요한 범죄 혐의를 거의 7가지 이상으로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증거들이 그 노트북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차, 5차에 이어서 조국이 사퇴하고 나서 바로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늘 오후에 6차 소환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 주진우라고 알죠? 시사인 기자, 주진우 기자, 악명이 높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가짜 뉴스에 가까운 뉴스를 어저께 흘릴 때부터 좀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국이 장관직을 포기한 결정적인 원인이 정경심이 며칠 전에 뇌종양, 뇌졸중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참, 아니 없던 맹들이 왜 이리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의 입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이제 입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동생 조건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앞두고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면서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누굽니까? 의사 출신 검사를 이 부산에 급파를 해가지고 보니까 수술 날짜도 뭐 잡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성이 아니고 만성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강제 이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협조적인 관계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명재근이가 말도 안 되는 영장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영장 실질 심사도 마지막에는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한 사람한테 어떻게 구속영장을 기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 사유도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뭐 배임이다, 배임수재다, 또 건강상태가 안 좋다. 아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아니면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던 병도 나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해가지고 명재근 판사가 명판사인 줄 알았더니 맹판사입니다. 정말 세상을 모르는 판사 같지 않습니까? 어쨌건 지금 정경심 구속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딸 조민하고 관련해서는 뭐 부정 입학이죠. 조민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이제 김경록 이 한투정권 차장하고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 사모펀드 있잖아요. 그 코린커피. 그러니까 조국의 오촌 동생이 이제 실제 운영자 역할을 했던 코린커피. 이 사모펀드하고 관련해서는 빠져나와야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그 이제 조국이 사퇴했으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빠질 거고요. 자본시장법이나 횡령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융동학원하고 관련해서 배임 수재하고 배임으로 걸려 있잖아요. 조건이 이제 그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이상 현찰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배임 수재거든요. 그래서 배임 수재는 조건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미 유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학교법인 웅동학원 공사하고 관련해서 허위소송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논리로 이 명재근 판사가 정말 ABC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시켰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경심이 여기도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게요. 정경심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이사라니까요. 이사. 근데 배임 수재하고 배임으로 그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건이 하나는 인정했고 하나는 다툰다고 하자면 배임도 명백한 범죄 행위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 정경심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아니 조국의 모친인 박명수 계좌로 이때 받았던 뇌물 있잖아요. 2억 중의 일부가 계좌 이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 되면은 배임수재 공범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정경심 통장에도 일부가 들어갔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날아가졌겠죠.
그게 이제 증명이 되면은 역시 배임수재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배임을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배임,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이게 배임수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이제 뇌물 공여, 뇌물수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 배임수재, 뭐 배임중재,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법률용어로. 어쨌건 그렇습니다.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국이 사퇴하니까 이제 조국 국면을 3개월 이상 동안 정치가 실종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여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평가가 최악이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하고 지지율 면에서 1%대 정도로 좁혀지고 일간 총합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민주당을 앞지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앞에 내년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정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상당한 위기를 이제 느꼈겠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달이라도 빨리 조국 사태를 조기 수습을 해야 된다는 위기를 느끼고 결국 조국을 자르는 거죠. 조국이 뭐 자발적으로 사퇴했겠어요. 잘린 거지. 그래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정경심, 이제 조국은 사퇴했으니까 정경심 내지는 그 가족들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해달라 하고 이제 윤석열 검찰에게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조국이 현 법무부 장관일 때하고 조국이 사퇴했을 때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조국이 사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그림이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서초동 촛불민심이 두 번에 걸쳐서 외쳤던 게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국이 말하자면은 희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여기에다 더 가관인 것은 대통령 문재인이 소회를 밝히면서 사퇴한 지 1시간 만에 밝힌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 조국의 테러라고 할까? 테러를 차단시키지 않고 조국이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온몸으로 해왔고, 뭐 그런 또 조국 본인은 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문재인의 이 발언에서 보면은 조국을 여전히 특별히 약점이 있어서 잘못해서 이 사태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 잘했는데 결국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조국 일병 구하기에 이후에도 다 나서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뭐 유시민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정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게 되면은 조국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공지영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요구, 파면 요구를 유시민과 공지영이 지금 스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이 사퇴를 안 했으면 좋은데 조국이 사퇴를 한 입장에서 촛불 민심은 조국에 대한 동경 여론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는 역풍을 막을 수가 있다, 맞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협력자 관계에 있는 명재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를 안 하고 기각을 했을 때 촛불민심이 금방이라도 윤석열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검찰청을 엎어버릴 거라는 그런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발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면서 유시민의 말대로 그냥 촛불의 이름으로 윤석열 사퇴 요구가 빗발칠 거고 공지영의 이야기대로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촛불 민심을 악용을 해서 완전히 그 파퓰리즘에 입각해서 인민민주주의의 현장을 또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원래 몸통은 조국이었잖아요. 몸통이었던 조국이 사라진 마당에 피레미에 해당되는 조국 가족들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는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크겠지만은 조국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각에서 동원된 세력들에 의한 그 동정 여론도 빗발치고 있고, 그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고 일어날 거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좀 조용히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이 기가 끊긴 건 아니고요. 기가 끊긴 건 아니고 조국이 사퇴한 시점에서 좀 조용히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아마 불구속 기소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불구속 기소를 하건 구속 기소를 하건 수사가 마무리가 돼야 영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마도 뭐 빠르면은 이번 주말 정도,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정경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이건 불구속이건 기소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촛불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5만 곱하기 13만이지만 대한민국 민심을 봤잖아요. 진정한 대한민국 민심은 정경심의 불구속이 아니고 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윤석열 검찰에게 구속영장 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 또 명재근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요 끼리끼리 우리끼리가 얼마나 혈맹관계인지 한번 더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이 비록 조국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인 수사에 임하겠다, 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최종 마무리가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까지가 검찰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 뒤에는 조국 사퇴도 국민의 힘으로 시켰지만은 마지막 윤석열 검찰 뒤에는 국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영장 청구해 주세요. 영장 치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필직설을 지금 10분에서 15분,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15분에서 20분까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연속적으로 몇 번을 해봤는데 거의 30분대에 두 분이 가깝게 나왔고 지금 18분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20분이 되기 전에 일단 마감을 할 텐데, 앞으로는 직필직설을 가능한 한 15분 전으로 해서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파워 유튜버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20분 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